바꾸는 언니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한 번 더 할까? 뭐 그냥 고의적으로 생리공격 인정 안 하고 그냥 결석 처리를 하는 선생님도 있고 왜냐고 물어보니까 괘씸해서 그랬다는 거야. 생리휴가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괘씸해서. 보건교사 선생님한테 생리통 심하다고 가서 약 달라고 하면 여자 몸에 안 좋으니까 진통제 먹지 마. 뭐 이런 정말 팩트 체크해야지. 춘향 미투전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춘향전을 각색을 한 거지. 우리가 변사또에게 미투를 하는 내용이고 이몽룡에게 이제 그 연대를 요청하지만 이몽룡은 알고 보니 변사또의 후배고 현금만 선배. 유치원에서 병원놀이 한다고 다음날 준비물을 가져오는데 남자들은 의사하니까 아빠 와이셔츠를 가져오고 여자들은 간호사 할 거라고. 너무 싫은 거야. 그냥 왜 나는 여자니까 간호사 해야 되지? 안녕. 언니들의 병원놀이에서 활동하고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직업인 박슬기라고 해. 나는 언니들의 병원놀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선이야. 그 말투가 의사가 되기로 한 것도 그렇고 그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로 한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내가 무기를 갖고 싶다라는 계속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고 이것이 내가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못했고 연기도 잘 되지 못했고 근데 2017년에 독성생리대 파동이 있었을 때 정말 온갖 혐오 댓글이 쏟아졌고 그런 중에 팩트와 전혀 다른 생리컵에 대해서 여성의 어떤 순결이라던가 뭐 이런 뭐 처녀막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혐오 이야기라던가 생리 자체에 대한 엄청난 혐오 이런 것들이 정말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우리 한번 붙어보자. 내가 어디 의사인데 나보다 잘 알아? 사실 처음에는 언니들의 병원놀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내 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놀이였으면 좋겠다. 첫 기획이 생리 콘서트라는 기획을 시작했고 써한테 처음으로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지. 진짜 우리 몸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요구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월급용품을 마련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하게 됐어. 초경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유일하게 성교육 받은 것은 낙태 비디오 애기 찢어 죽인다 그거랑 어떻게 하면 생리대를 남의 눈에 안 띄게 깨끗하게 잘 처리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외에 없었던 것 같고 우리가 처음엔 생리대 콘서트 그러니까 독성생리대 콘서트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생리 콘서트로 이름을 바꾼 것이 사실 이 생리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생리에 대해서 온갖 혐오와 터부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결국 그게 여성의 몸에 대한 터부와 편견이었고 그래서 그 여성에게 너무나 당연한 건강 과정의 일부분인 생리가 존중받지 못했고 안전이 보장받지 못했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 존중받지 못한 것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한 것 생리대, 생리컵, 탐폰 뭐 여러 가지 생리용품들 다 우리가 선택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생리컵 쓴다고 손가락질 밟지 않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대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유기농 생리대 비싼 돈 주고 막 내가 인터넷 뒤져서 직구하고 하지 않고 어디 마트에서 어떤 용품을 사더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당연한 우리의 권리다. 이것이 생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토크 콘서트가 마치 강의처럼 그러니까 들으러 오는 거에 대한 경계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짧게 이제 앞에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하는 팩트 체크 해가지고 이제 짧게 생리에 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또 말이 되게 빨라가지고 한 3배속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지금 되게 천천해요. 그래서 한 10분 하면 남들 30분 할 정도의 분량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딱 하고 기억나는 것 중에 커플들이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커플들이 그 남성분이 여성의 생리가 이런 거구나 정말 잘 몰랐다라고 되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50대 이제 왕경에 가까운 그 선생님인데 너무 억울하다.
나는 이제 다 끝나가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는 더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매번 우리의 기획에 감탄을 해, 나는. 그 생리 콘서트 할 때만 해도 나도 생리컵을 안 썼어. 근데 사실은 쓰고 싶었는데 못 썼거든. 근데 그 장에서 이 장점이 뭐야, 단점이 뭐야, 뭐 혹은 아니면은 뭐 나는 못 쓸 것 같은데 뭐 겁난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힘을 받아서 도전해봤는데 된 거지 또 막.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변화들을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나도 느끼고 그 장에서 여성들한테 엄청 많이 배우는 것 같아. 17년도 9월에 생리 콘서트 하고 완경 콘서트 했고 그다음 낙태 콘서트. 그때 우리가 낙태 콘서트 준비하면서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밖에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한창 붙이고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지금 콘서트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뭐 이러면서 설명을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청년몰 이런 관광지에서 이렇게 사람들 다 보는데 애들 막 데리고 오는데 이런데 이런 걸 써붙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본심이 나온 거지 이제서야. 진짜로 토크 콘서트 끝날 때까지도 그 사람이 주변에서 안 가고 이렇게 맴돌고 있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경찰한테 일부러 요청을 했어. 그 사람 갔는지 확인 좀 해주고 주변 좀 돌아주시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실 여성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공포가 언제나 만연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단체로 경험을 했던 거지, 실체를.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나서 서로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그 기간은 언제나 두려워. 언제나 어느 행사든 강연을 가도 강연에 있을 때 말고 강연 끝나고 인사하고 나 혼자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순간은 언제나 두려워. 실질적인 위협이 언제나 있었어. 사실 뭐 이전에 우리 박근혜 때 그때 1인 시위하고 앞에서 대자보 붙이고 선전전 할 때도 실제로 그런 이렇게 나이 있는 어르신들이 막 와가지고 실제로 해코지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여러 번 있었고 그때도 주변에 이제 시위 현장이니까 주변에 시민들이 오히려 막아주시고 말려주시고 그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언제나 두려움은 있지. 그런데 두렵다고 안에서 안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 생각에 우리가 서울에 있었어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역에서도 지금 페미니즘은 정말 내 삶의 문제고 내 생존과 정체성의 문제고 공동체의 형식이나 아까 얘기한 독서회 형식이나 학교에서 동아리 형식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내 옆에 내 지지자를 찾을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모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미투 필리버스터 처음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미투 관련해서 선전전하고 집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미투 춘향전을 찍었지. 춘향 미투전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걸 내 입으로 말하다니. 춘향전을 각색을 한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고증이 된 스토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변사또에게 춘향이가 미투를 하는 내용이고 이몽룡에게 연대를 요청하지만 이몽룡은 알고 보니 변사또의 후배고 성균관 선후배.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아. 너 왜 이렇게 저고리 짧아? 막 이런 거. 네가 꼬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짧은 거 아니야? 너네 엄마 기생이었다며? 맞아, 그런 정말. 그러니까 주로 선생님들이 고민이 있으셔서 강연을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런 욕구가 있어서 학생들하고 만나거나 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 10대에 있어서 생리는 생리 공결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더라고. 생리 공결을 요구하면 학교 선생님이 그냥 커트하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생리공격 인정 안 하고 그냥 결석 처리를 하는 선생님도 있고 왜냐고 물어보니까 괘씸해서 그랬다는 거야. 생리휴가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괘씸해서. 여자가 생리하는 거는 되게 당연한데 그런 것도 못 참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참고 살래? 이런 이야기. 보건교사 선생님한테 생리통 심하다고 가서 약 달라고 하면 여자 몸에 안 좋으니까 진통제 먹지 마. 이런 정말 팩트 체크해야지. 그 친구들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모여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아. 내 친구들이 같이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됐을 때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공격받고 내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같이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선가 나타난다. 내 옆에 서줄 거다라는 것이 사실 정말 교육에서 필요한 전부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실제 이제 남녀공학 학교를 가보면 또 다른 온도가 느껴지는 게 여학생 친구들은 완전 영팸이야. 궁금한 거를 질문해달라고 해서 포스트잇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포스트잇 2장에 빼곡하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내가 이 학교에서 백리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숨 쉴 것 같다. 숨통이 트인다. 기존의 페미니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누군가 앞에 와서 내 편을 들어준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힘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남학생들은 거의 이제 백리시인 거지. 백리시의 온도가 생각보다 굉장하더라고. 꿀패비다. 낙태에 대해서 근데 내가 살인을 옹호한다라는 거야. 뭐 살인하고 살인죄 뭐 조장하는 뭐 이런 뭐 학교에서 남녀공학 같은 반인데 매일매일 그 서로 백리시와 페미니즘의 어떤 이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이야기일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그 강연 다음 날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손피켓을 만들어 와가지고 학교 안에서 1인 시위를 한 거야. 뭐 이렇게 외모 지적에 대한 거나 아니면 뭐 성적 대상화에 대한 지적이라던가 본인들의 언어로 본인들의 피켓으로 쭉 해서 전시를 하고 근데 그게 너무 막 벅차더라고. 왜냐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서로 확인하는 용기가 되었구나. 어떤 그 용기를 꺼낼 수 있는 어떤 방아쇠가 되었구나. 최선의 페미니스트 모먼트는 대학 때 권기면영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때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실명을 거론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대학 때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 그리고 나는 되게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그런 순종적인 여자아이였단다. 상담을 전공했는데 그때 상담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성폭력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 권기면영 선생님 강의가 있었어. 페미니즘 전반하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때 내 생애 처음으로 들은 페미니즘 강연이었어. 너무 충격이었어. 내 삶이 막 해석이 되고 저도 너무나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인 거야. 너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불평등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언어로 해석이 되니까 그게 나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막 찾아보게 됐지. 그게 사실 계기였어.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고 당연하지 않다고 말해주는 여성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그런 여성이 되고 싶다. 나의 페미니스트 모먼트는 6살 때야. 유치원에서 병원놀이 한다고 다음날 준비물을 가져오는데 남자들은 의사하니까 아빠 와이셔츠를 가져오고 여자들은 간호사 할 거라고. 너무 싫은 거야. 왜 나는 의사하면 안 되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 나는 싫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면 너도 아빠가 와이셔츠 가져가. 너 가서 의사하고 싶다고 얘기해. 그 날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 그날 하루 종일 내가 견뎌야 했던 그 분위기. 나는 하루 종일 너무 이상한 사람. 선생님들도 나를 너무 불편해하고 애들도 다 나한테 와서 왜 너는 여자인데 이거 입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그때 사진이 있는데 그날의 사진이 그 표정이 뭔가 곧 울 것 같은데 울면 지는 거다. 이런 앙담은 그 표정으로 견디고 있는 그 6살의 내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 그게 나의 첫 순간이었던 것 같아. 나는 외계인이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존재라는 자책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 산부인과 의사라서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서 뭔가 정리가 돼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느껴온 고민들이 그대로 내가 언니들의 병원놀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성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뭐 인종차별, 계급차별 나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이 전선에 뛰어든 이상 그 차별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가 아닐까? 우리는 전주 여기서 활동하고 우리가 하는 활동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발 딛고 선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사회가 다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지치지 않고 옆 사람을 잘 돌보며 활동했으면 좋겠어.